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강의 준비하겠습니다. 잘 보이고 잘 들리는지 확인해 주세요. 카메라 다 켜고요. 잘 보이고 잘 들립니까? 네, 제가 지금 화면 공유하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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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됐어요. 예, 3시 30분 되면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카메라 다 켜야 돼요. 네, 시간이 됐으니까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 출석 점수가 있어서 출석 매번 확인합니다. 예, 그래서 출석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냐면요. 우리 조교가 여러분들 카메라 켜놓으면은 그 화면을 캡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실제로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예. 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이제 인터넷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전에 제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요. 이제 지난 시간에 사실 얘기한 거는 스위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한 거 말고는 특별한 거 없었어요. 그래서 서킷 스위칭과 패킷 스위칭 얘기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서킷 스위칭과 패킷 스위칭을 이제 두 개가 다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홈워크로 여러분들 이제 뭘 물어봤냐면요. 이 패킷 스위칭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사실은 이제 장점과 단점은 이제 서킷 스위칭하고 대비해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킷 스위칭이 패킷 스위칭보다 뭐가 좋냐? 또 거꾸로 패킷 스위칭, 서킷 스위칭보다 뭐가 좋냐 이렇게 보면 이제 장단점이 명확해지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패킷 스위칭, 서킷 아니 패킷 스위칭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우리가 패킷 스위치 잘라서 보내잖아요, 그죠? 예. 그 장점이 뭔가요?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우리 저기 김동희 학생, 우리 김동희,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 켜고 얘기해도 되고, 뭐 채팅창에 써도 좋고, 그래서 up to you. 패킷 스위칭이 좋은 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사용 가능하다. 어, 그러니까는 여러 어떤 링크가 있으면 여러 사용자가 그 링크를 공유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예, 뭐 그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당연히. 예, 서킷 스위칭하고 큰 차별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조금 더 넓게 보면 여기 핵심은 패킷 스위칭 핵심이 어디 있냐면요, 쪼개는 데 있는 거, 쪼개는 거. 그러니까는 모든 내가 보내고자 하는 게 전부 한 개의 경로를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패킷별로 따로따로 가기 때문에 다른 경로로 패킷마다 다른 경로로 가는 거가 단점이면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요, 뭐 이런 거죠. 만일에 서킷 스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를 미리 다 잡아놨어요. 얘 거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만일에 서킷 스위칭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일로 보낼 때 어떻게 가냐면 경로를 잡아야 돼. 경로를 이렇게 하나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경로만 쓰는 거예요. 모든 정보 다 일로만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여기가 문제가 생겼다. 그죠? 예. 특히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를 거쳐서 갈 때 여기에 이 스위치에 여기에 자 다시 여기 경로를 잡아놨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 내가 모든 패킷을 다 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여기 경로에 만일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 만일에 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링크가 망가질 수도 있고 극단적인 예를 준 겁니다. 아니면 또 하나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여기 스위치가 고장이 나거나 스위치가 굉장히 바빠요. 다른 일을 하느라고. 여기에 뭐 지나가는 놈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얘네들을 처리하느라고 너무 많이 딜레이가 생겨. 그러면 일로 가다가 여기서 패킷이 못 가고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개 경로만 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큐잉 딜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큐잉 딜레이. 큐잉이란 말이 뭐예요? 큐잉. 큐에서 줄에서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스위치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요. 패킷이 오면 버퍼가 있어요. 예, 버퍼가 있어가지고 여기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패킷을 여기서 기다려요. 순서대로 기다립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예. 여기 때 내가 나가고 그 다음 게 나가고 그러면은 내가 딱 들어왔는데 여기 기다리는 놈들이 많아 줄이 길어. 그럼 앞에 있는 애들이 다 나갈 때까지 앞에 있는 패킷들이 다 나갈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럼 뭐예요? 딜레이가 생기겠죠? 이게 큐잉 딜레이야. 큐잉 딜레이. 큐에서 기다리는 지연 시간. 예.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굉장히 바쁜 노드야. 혼잡 여기가 다시 컨제스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컨제스션. 혼잡이 있어요. 그럼 모든 패킷을 일로 보내게 되면은 지연 시간이 커지겠죠. 그래서 여러 개 패킷이 있어서 내가 쪼개서 보낼 수 있다면 하나는 일로 보내지만 다른 건 일로 보내고 일로 보내게 되면 분산해서 보내게 되면 그죠? 또는 일로 안 보내고 우회를 시켜서 보낼 수 있는 거죠. 컨제스션이 없는 쪽으로 보내면 딜레이가 줄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혹시 망가졌다 하더라도 피해 갈 수가 있겠죠. 그죠? 중간에. 예, 이런 게 장점이죠. 그죠? 맞습니까? 단점도 커요. 무슨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죠? 들어오는 순서가 달라. 그리고 뭐죠? 서킷 스위칭과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서킷 스위칭은 나만 쓸 수 있도록 자원을 잡아놨어요. 스위치도 나만 쓸 수 있게 돼 있고 이 채널도 이 경로도 이 채널이죠. 여기서 보내는 채널, 그죠? 예, 그 링크도 딱 나를 위해서 데디케이트. 그래서 키워드는 데디케이트예요. 데디케이트란 말은 뭐죠? 나만 쓸 수 있도록, 그죠? 예, 전용에 쓸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혼잡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맞죠? 예. 뭐 먼저 오는 사람이 먼저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나만 쓰는데 뭐 순서가 무슨 상관이 내 것만 가는데 그죠? 예. 근데 패킷 스위칭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서킷 스위칭은 원래 뭐 때문에 만들었냐면요. 서킷 스위칭은 원래 우리 음성 전화를 위해서 만든 스위칭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전화 그죠? 예. 이 전화망이에요. 전화망. 서킷 스위칭 언제 어디 쓰냐면 전화망에서 쓰는 거예요. 전화망에서는 딜레이가 있으면 안 되지. 그죠? 내가 얘기하는 중간에 딜레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 그죠? 예, 전화망인 경우에는 서킷 스위칭을 써야 되는 거 원래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근데 패킷 스위칭은 전화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낸다는 게 뭐죠?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파일 전송을 한다든지 그죠? 예. 파일 전송이라든지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실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왜? 이메일 뭐 조금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큰일 날 일 없죠. 파일 트랜스퍼 하는데 그죠? 파일을 내가 전달하고 받는데 조금 딜레이가 생긴다고 해서 뭐 큰일 날 일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카톡 메시지 보내는데 그죠? 좀 딜레이가 간다고 큰 문제 없죠. 예를 들면.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딜레이가 좀 생겨도 상관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딜레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패킷 스위칭은. 그렇지만 장점은 아까 제가 얘기했을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예, 혼잡이 생겨도 내가 그죠? 혼잡을 피해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게 단제 장점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로버스트니스, 로버스트 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끊어지거나 혼잡이 생기거나 해도 얘를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그죠? 강인성이 생기는 거죠. 로버스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걸 택한 거예요. 네, 패킷 스위칭을 택한 겁니다. 왜? 데이터 통신을 하려고 음성 통신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데이터 통신을 하려고 만들었던 네트워크였기 때문에 됐죠? 단점 또 다른 단점 뭡니까? 딜레이가 있다는 단점 말고 또 무슨 단점이 있어요? 예, 또 딜레이하고 관계가 있죠. 뭐냐면 순서가 차례대로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은 뭐를 해야 됩니까? 순서를 맞추는데 또 기다려야 되니까 그 순서 다 맞을 때까지 그죠? 또 딜레이가 생기는 거죠. 딜레이가 문제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우리가 이제 의도는 딜레이가 좀 생기더라도 상관없다. 그냥 효율적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처음에 이게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군사용으로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전투가 생겨가지고 그죠? 내가 데이터를 막 보내야 되는데 어디 막 폭격해서 막 그죠? 스위치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이래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죠? 그러면 정보가 딴 데로 그죠? 우회해서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예, 이런 강인성이 필요했다는 거죠. 군사 용도로 처음에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들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인터넷의 원리가 되는데 인터넷이 바로 패킷 스위치를 기반으로 가는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뭡니까? 음성 통신도 하고 있잖아요. 음성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화해서 하던 거를 지금 인터넷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에 딜레이가 생기고 뭐 이러는데 지금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목소리 있죠. 제가 지금 제 목소리. 제 목소리가 패킷으로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 그 패킷이 열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패킷은 일제로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디지털로 이제 일제로 디지털로 돼 있는 거를 아날로그로 바꿔서 여러분들 귀로 들을 수 있게끔 이제 DAC가 있는 거예요.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가 있어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여러분 귀로 듣는 거거든요. 맞죠? 스피커를 통해 듣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딜레이가 있는 인터넷에서 지금 딜레이 없이 거의 여러분 실시간 여러분한테 제 목소리가 전달되느냐?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들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인터넷의 발전입니다. 인터넷 초창기 인터넷은 그게 안 됐어요. 당연히 안 돼. 딜레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으로 그죠? 인터넷에서 딜레이가 안 생기도록 하고 또 딜레이가 안 생기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용량을 늘리는 거예요. 딜레이가 왜 생깁니까? 너무 많은 데이터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스위치의 용량을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스위치를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내는 속도를 줄이는 거 그러니까 빨리 전송을 하게 되면 링크가 채널 통해서 빨리 전송을 하게 되면 딜레이가 줄겠죠, 그죠?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도 줄이고 그다음에 또 경로도 짧은 경로를 잘 찾아가지고 혼잡이 없는 데를 잡은 다음에 모든 자원들을 이용해가지고 딜레이를 최소화시켜서 전달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인터넷 기술도 이제 쭉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동영상 스트리밍까지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은 실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넷플릭스나 이런 이제 동영상 볼 때는 스트리밍을 받을 때 뭐예요? 미리 이제 버퍼링을 해놓죠. 미리 땡겨가지고 버퍼에다 담아놓고서 그죠? 근데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려고 할 때 이미 데이터가 들어와 있어. 버퍼에 들어와 있다가 이제 차례대로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네트워크에 혼잡이 있으면요 버퍼링이 안 돼. 패킷이 못 오는 거야. 패킷이 못 오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가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인터넷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은 유선 전화를 예를 들면 뭐 아니 유선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만 전화를 하다 보면 전화는 중간에 끊긴 일이 거의 없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요. 왜냐하면 거기는 딜레이가 일단 없고요. 그죠? 딱 선을 그죠? 양단에 그죠? 가능하고 잡아놨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패킷 수석 수준 차이고요. 자, 제가 이제 뭐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자, 다시 돌아갔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그림 보면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우리 강의가 이런 내용을 자세히 다루는 이제 이건 주로 이제 어디서 이제 자세한 얘기는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과목을 여러분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 네트워크 이런 과목을 들으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 데이터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 이런 과목을 가르친 적이 있어서 제가 강의 노트가 있는데 그걸 제가 따로 올려놓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뭐 관심 있으면 따로 보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제 큰 그림은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니까 여기 이제 이 그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가 끝단이에요. 끝단에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이렇게 물려 있다고 생각하면 컴퓨터. 이 끝단이에요. 이게 뭐 컴퓨터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쓰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끝단에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집이야, 그죠? 집이고요. 집에는 기본적으로요. 집으로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나 PC방이나 사무실 뭐 이런 빌딩들 생각하면 학교 이런 뭐 제 연구실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댁내고요. 이제 그림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집으로 뭐가 들어오냐면요. 이 왼쪽에 보면 집에서 요새 이제 케이블 TV 보는 사람들은 그죠? 요새도 케이블 TV 뭐 보는 사람들 있죠. 케이블 가입자들이 있어요. 케이블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예, 케이블망이 들어옵니다. 케이블이 들어옵니다. 케이블이 들어와서 요새는 케이블 사업자들이 예, 그 이제 케이블 사업자들이 있죠. 어, 그 뭡니까? 어,
뭐 몇몇 제가 케이블을 최근에 가입을 하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케이블 사업 뭐 있어요. CJ 헬로비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큰 이제 그 케이블 사업자들이 있는데 그 가입을 하게 되면은 케이블 방송이 들어오고요. 또 뭐가 뭐냐면 인터넷도 들어와요. 케이블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케이블망으로 인터넷도 접속시켜 줍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케이블 방송도 볼 수 있고 컴퓨터도 연결을 해가지고 예, 케이블망으로 여러분 인터넷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 이제 케이블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케이블 사업자들입니다. 케이블 사업자들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이제 여기 이제 케이블망을 타고서 인터넷 접속을 하면요,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인터넷이에요. 인터넷망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KT나 SKT 이제 뭐 KT 가입자다 그러면 전화가 들어오거든요, 집으로. 예. 그러면 이제 집 전화 이제 지금 안 쓰는 사람도 많지만 이제 옛날 얘기하는 집 전화가 있어. 집 전화가 있으면 여기 이제 집 전화예요. 예. 전화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전화기. 예. 전화기 연결돼 있죠, 그죠? 예. 근데 요 전화기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모뎀을 달아 가지고요 컴퓨터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얼럽 모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쓰는 사람 아무 당연히 없겠죠. 그 옛날에는 전화망에다가 컴퓨터를 물려 가지고 이제 PC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모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모뎀 쓰는 동안에 컴퓨터 연결되어 있는 집 전화가 안 돼. 전화할 수가 없어요. 예. 그죠? 예. 아마 여러분들 아마 이거 쓴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예. 모뎀 써본 사람 거의 없을 거야 아마. 아마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은 다 이제 그런 경험이 있죠. 어, 이게 지우개가 안 되지 왜? 잠깐만요. 지우개를 찾고 있는데 왜 지우개가 안 될까요? 뭐 잠깐 여기 이제 다이얼 모뎀이 있고 그 이쪽에 여기 이제 집 전화 이제 전화선이죠. 예, 이게 이제 선 이렇게 꼬여 있는 우리가 트위스트 페어라고 그러는데 두 가닥이 이렇게 꼬여 가지고 돼 있는 선이 집으로 들어오는 전화망이 전화선이거든요. 근데 이 전화선에 우리가 모뎀 중에서 새로 나온 모뎀이냐 뭐 나중에 ADSL이라는 모뎀이 나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ADSL 모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KT에 가입을 하면요 ADSL 모뎀을 달아줍니다. 그럼 이 ADSL 모뎀은요 여기 이제 ADSL 모뎀이 있거든요. 얘는 뭐냐면 전화도 연결을 해주고요 PC도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요 ADSL 모뎀은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전화를 하면서 통신이 가능해요. PC 연결해가지고 통신할 수 있고 또 전화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ADSL은 좋은 점이 뭐냐면요. 고속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 다이얼럽 모뎀은요. 아까 얘기한 전화선에다가 연결해서 하는 모뎀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56K 모뎀 가장 빨라 마지막 단계 가장 빠른 속도가 56kbps였어요. 엄청 느리죠, 그죠? 예, 근데 ADSL이 나오면서 속도 어디로 갔냐면요, 1Mbps 이상 이제 통신이 가능하기 시작했어요. 1메가. 예, 나중에 이제 1메가에서 100메가 이렇게 갑니다. 예, ADSL이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 그래서 ADSL을 이용해 가지고 수십 메가bps로 이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졌어요. 이게 다 이제 전화선을 이용하는 거죠. 집에 있는 전화선, 이미 있는 전화선.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접속하는 방법이 전화선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PC방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죠? 예, 또 빌딩 같은 데는 이제 뭐냐면 전용회선 리스트 라인이죠. 예, 한 달에 얼마씩 돈을 주고서 그 회선을 빌립니다. KT에서 KT가 깔아주고 돈을 받아요. 한 달에 얼마 정액제로. 그래서 리스트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 안에다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컴퓨터들 연결을 합니다. 예, 우리 학교도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에 이제 모든 물려 있는 컴퓨터들은 이제 외부로 나갈 때 우리가 전용회선을 우리가 빌려 가지고 그 전용회선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인터넷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전용선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더넷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뭐냐면 KT가 이제 뭐냐면 이제 서울시 전체를 하나의 이제 네트워크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이제 다 붙여주기도 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붙여주기도 합니다. 전용해서는 안 써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 또 박스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게 이제 대박이죠.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뭐냐면 집에 인터넷 속도가 빨라집니다. 어느 정도 빨라지냐면요. 수백 메가bps에서 이제 기가bps 단위로 이제 빨라집니다. 기가급으로 올라오는 거 인터넷 속도가. 예, 기가 인터넷 뭐 이러면서 KT가 광고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건 속도가 빨라진 이유는 뭐냐면 이제 집 안에까지 또는 집 근처까지 아파트 앞에까지 그러니까 아파트까지 광 케이블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르냐 optical subscribe access network이라고 제가 불렀죠. optical subscribe access. 여기서 access network은 가입자망이에요. 그죠? 고객이죠. 고객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거죠. 그 네트워크인데 맨 끝단에 있는 네트워크를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데 optical 광으로. 그러니까 액세스 네트워크를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액세스 네트워크가 광으로 되어 있는 거 광으로. 네. 그렇죠? 자, 일단 그렇게 됐다 치자고요. 그럼 여기 그다음에 올라가면요. 예. 그다음 여기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요게 이제 전화선이 다 어디로 연결돼 있어요? 전화국에 연결돼 있죠. 여기 KT 전화국사예요, 여기가. 여기 센트럴 오피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전화국사예요. 뭐 해화 전화국, 광화문 전화국, 용산 전화국 이런 것들이 다 이제 KT 전화국사거든요. 그걸로 다 동네 전화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PSTN형이 전화망이에요. 여기 저 보셔요. PSTN 여기 적혀 있죠.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이게 전화망이에요. 그러면요 여기 보시면 전화망인데 이제 이게 뭐 용산 전화국과 광화문 전화국도 연결되고 스위치와 스위치끼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화국에 있는 스위치와 스위치끼리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스위치는 무슨 스위치냐면요 서킷 스위치예요. 서킷 스위치. 왜냐하면 음성 통신을 위해서 만든 네트워크였거든요. 음성 통신을 위해서 만든 네트워크에다가 컴퓨터를 저기 뭐죠 연결해가지고 인터넷을 접속시킨 거거든요. 예. 그래서 PSTN 망이에요. 전화망이에요. 그래서 요 전화국에 뭐가 있냐면 요 DSL AM이라는 거 있죠. DSL AM. 예. 요게 멀티플렉스라는 건데요. 요게 있어가지고 요 DSL AM이라는 디지털 서브스크라이브 라인 액세스 멀티플렉스라는 게 뭐냐면은 집 이제 음성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컴퓨터 데이터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인터넷 데이터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놈들을 이제 이렇게 분리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게 DSL AM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를 이제 그죠? 예, 서로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예. 어쨌든 예, 그래서 분리를 해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죠. 들어오면 여기 예를 들어서 전화가 오면은 전화망으로 연결시켜 주고요. 컴퓨터가 연결돼서 컴퓨터 데이터가 오면 인터넷으로 연결시켜 주고요. 예, 이 DSL AM이라는 게 그죠? 예,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POTS라고 얘기하는 건요. 파츠라고 된 POTS는 Plain Old Telephone Service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냥 옛날 전화망. 그냥 전화망이에요. 음성 통신을 하기 위한 전화망이 파츠예요. 근데 파츠 위에 컴퓨터 통신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예, 모뎀 달아가지고 다이얼럽 모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 다이얼럽 모뎀이라고 그러냐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화 띡띡띡띡 그 번호를 누르면요. 내 컴퓨터에서 그 전화번호를 누르면은 내 컴퓨터가 인터넷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에 연결을 시켜줘요. 여기 전화국에 있는. 예. 그리고 이쪽은 ADSL 내가 모뎀을 쓰게 되면요. 예. DSL AM이라는 전화국에 있는 그죠? 장비하고 연결을 해서 그죠? 거기서 뭐래요? 인터넷으로 갈 트래픽하고 음성 전화하고를 분리시켜 주는 거죠. 음성 전화는 어디로 간다? PSTN 전화망으로 가고 이 전화망은 서킷 스위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가면 인터넷은 패킷 스위치를 쓰는 거 이쪽에. 자, 인터넷으로 가면 인터넷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보면 자, 티어 1, 티어 2, 티어 3 네트워크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를 전체 인터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안에는 인터넷 안에는 뭐냐면 이제 여러 사업자들이 있거든요. 무슨 사업자들이 있냐면 어,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맨 먼저 접속하는 그런 네트워크도 있고 그래서 그게 티어 3입니다. 티어 3는 고객들이 가입자들이 바로 그죠 직접 접속을 하는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KT에 가입을 한다 그러면 KT의 티어 3 네트워크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티어 3 네트워크 안에 이제 여러 가입자들이 있으면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그죠 패키지를 주고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일에 KT 가입자가 SKT는 뭐죠? 무슨 회사가 있죠? SK 브로드밴드가 있죠, 그죠? 예, SK 브로드밴드가
인터넷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사업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ISP 네트워크, 그러니까 ISP 사업자라고 얘기해요. 예, 인터넷 사업자 ISP. 그래서 KT 고객이 있고 SKT 고객이 있으면은 사실은 서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트워크가 다르니까. 하나는 SKT ISP 네트워크이고 하나는 KT ISP 네트워크야. 그럼 다르면 서로 연결이 안 되겠죠. 근데 서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예, 이런 여러 다른 네트워크들이 있으면 또 걔네들끼리 서로 사용자 정보를 주고받아요. 주고받아가지고 KT 고객이 보내는 것도 SKT 쪽으로 전달하고 SKT 고객이 보내는 거 KT 전달.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냐면 또 다른 나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뭐냐면 또 지역별로, 네, 지역별로도 또 연결이 돼야 되고 또 다른 나라로. 그래서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려면 맨 위에 이 티어 1 네트워크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또 다른 네트워크 위에 있는 거, 이렇게 계층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일단 몰라도 돼요. 그냥 네트워크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스위치들로 연결돼 있어요. 스위치. 여기 지금 스위치들이 있고 다 스위치들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예, 스위치 연결돼 있죠. 이 스위치, 제가 이제 얘기하는 스위치가 인터넷에서 패킷 스위칭을 사용하는 스위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라우트라고 불러요. 여기 보면 요것들, 아이고, 네. 여기 요거 라우트, 이게 다 라우트예요. 여기 보시면 라우트라는 게 있어요. 라우트가 뭐냐면 패킷 스위치예요. 그래서 패킷 스위칭을 할 때 패킷을 받아가지고 패킷을 받아서 일로 보낼까 어디로 보낼 건가를 결정하고, 결정되면 그쪽으로 패킷을 전달해주는, 그죠? 예, 그 패킷을 처리해가지고 어디로 보낼 건가 결정하고 전달하는 게 라우트예요. 예.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라우트인데 몰라도 되고요. 예, 이런 라우트들끼리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으로 라우트들끼리 연결. 그래야 이제 뭐냐면 패킷이 오면 얘를 지금 뭐 미국으로 보낼지 아니면 부산으로 보낼지 뭐 어디로 보낼지 뭐, 그죠? 예,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개 다른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걔네들끼리 고객 정보들이 다 서로 주고받고 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누가 어디 있는지 알고 또 걔가 그쪽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물론 이제 IP 주소라는 게 있어서 주소 정보들 서로 교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업자 네트워크끼리. 예, 자세한 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까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여기, 네, 요 전체 보세요. 옵티컬 서브스크라이브 네트워크 다음 페이지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있어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제 ISP 네트워크들 있죠. 이게 이제 인터넷 사업자들인데, 그죠? 인터넷 사업자들이 여러 종류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부터 해서 높은 단계까지, 그러니까 티어 3, 티어 1이 제일 높은 단계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륙간, 다른 대륙과 대륙 사이의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역할하는 게 티어 1이야. 가장 높은 상위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뭐 한국에서 일본을 거쳐서 간다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티어 1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있어서 티어 1 네트워크끼리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티어 1 밑에는 또 뭐냐면 티어 2가 이렇게 붙어. 여기 티어 1 밑에 또 티어 2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얘네 두 개 밑에 붙어 있는 거예요. 서로 좀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오고 왔다 갔다. 이걸 트랜시시라고 그러거든. 트랜sit. 예. 우리가 이게 뭐라 하냐면 이제 저기 뭐야, 그 중개 접속. 그러니까 한 티어와 한 티어 사이에 낮은 티어에서 높은 티어로, 그죠? 예. 왔다 갔다 하는 걸 서로 밑에서 위로 올려주고 위에서 내려주고, 이걸 이제 중개 접속이라고 합니다. 그 중개 접속이 필요하고요. 또 예를 들어 여기 뭐가 있냐면 티어 2가 있잖아요. 티어 2가 있고 티어 2 같은 레벨이야. 같은 레벨끼리 자기네들끼리 또 그 SKT, 아까 얘기한 SKT와 KT끼리 서로 뭔가 주고받아야 되겠죠. 그죠?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거는 우리가 피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저기 뭐죠? 아까 중개 접속이 아니라, 예, 같은 레벨에서 우리가 이제 접속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예, 이걸 우리 피어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피어링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이제 티어 2가 있지만 또 밑에 티어 3가, 마지막에 티어 3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은요, 인터넷 사용자들은 티어 3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티어 3. 맨 마지막에 티어 3 연결하면 티어 3 네트워크들끼리 얘가 어디를 또 티어 3 위에 티어 2가 있는 거예요. 그죠? 티어 2를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이제 중계를 해주는 거죠, 중간에. 근데 이때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게 뭐냐면 요금 체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공짜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고객 정보를 내가 일로 넘겨주고 또 이로 넘겨주는데 이걸 전부 다 내가 돈 들여서 망을 만들었는데, 그죠? 공짜로 넘겨주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요금 체계가 있어요. 어떤 데는 공짜예요. 네.
그 SKT가 KT로 KT가 SK 이런 거는 서로 퉁치자 이거야. 야, 나도 해줘야 되고 너도 해줘야 되니까 그건 서로 돈 받지 말자. 뭐 이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밑에서 위로 갈 때, 위에서 이제 내려올 때, 뭐 이럴 때 이제 중개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중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금이 이제 부과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복잡한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뭐 제가 그냥 생략을 할게요. 예. 아까 뭐 얘기했냐면 optical subscribe access network이라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 집 또는 집 근처에 전화선이 아닌 광 케이블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여기서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집이 여기 있어요, 집. 예, 집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도 있고요, 뭐 쭉 있어요, 그죠? 예, 쭉 있는데 여기 OLT라고 돼 있는 게 여기가 전화국이에요, 전화국. 예, 예, 전화국에 뭐가 있냐면 이제 OLT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리면 KT 제가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요. KT 전화국에 가면 이제 국사입니다, 전화국사입니다. 가면 이 OLT라는 게 있어요. OLT는 뭐 약자냐면요, 옵티컬 라인 터미네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국 쪽에 끝단에 옵티컬 라인 터미네이터에서 여기서부터 광 케이블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집으로 오는 광 케이블이 이제 이 OLT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광 케이블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면 자 이제 여기 OLT에서 전 이제 광 케이블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나오면 우리 집에도 가야 되고 또 다른 집에도 가야죠.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가 분기를 시켜줘 분기. 그죠? 케이블 하나 깔아가지고 한 집에 케이블 하나씩 까는 건 너무 비싸고 또 용량이 남아돌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집으로 내가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기를 시켜주는 게 바로 스플리터예요. 스플리터. 쪼개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플리터가 있어요. 옵티컬 스플리터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예. 그 장치가 있어서 여러 그죠? 예. 여러 목적지로 예. 이 광신호를 서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니까 분배를 시켜주는 겁니다. 예. 쪼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메뉴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지금 1기가예요. 1기가짜리가 쭉 들어와서 이렇게 쭉 쪼개주는 거예요. 들어오면 이쪽에 뭐가 있냐면요. 끝단에는 뭐 있냐면 끝단에는 맨 끝에는 ONT라는 게 있어요. 맨 끝에 ONT. 이게 옵티컬 네트워크 터미네이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광 케이블 어디까지 들어온 거예요? 광 케이블이 집에까지 들어온 거죠. 홈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대로 집 안에까지 집 안에 그러니까 ONT가 있어야 돼. ONT 그러니까 광 케이블의 끝단이 ONT예요. 예. 예. ONT가 있어서 ONT에 뭐가 붙냐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이제 여기서 케이블이 나옵니다. 네, 케이블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뭐 저기 와이파이를 붙인다 그러면 와이파이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있냐면 그게 있어요. 저기 뭐지? UTP 케이블. 여러분 UTP 케이블 아세요? 예. 여러분 집에서 쓰는 많은 케이블들이 다 UTP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집에서 이제 그죠? 예, 접속하고 할 때 다 이 UTP 케이블을 접속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 ONT에 UTP 케이블들이 다 이제 그 단자가 있어가지고 UTP 케이블 다 붙여가지고 UTP 케이블을 어디다 붙인다? 여러분 와이파이 라우터에다 붙이거나 여러분 PC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엄청 빠른 이게 1기가거든 1기가. 엄청 빠르거든. 집 안에서부터 1기가로 그냥 나가는 거야. 1기가 bps.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여기서 바로 요거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FTTH라고 그래요. 이거 뭐 약자냐면요. Fiber to the home이에요. 글자 그대로. Fiber to the home. Fiber가 광 케이블이 집에까지 갔다. 홈에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게 집집마다 광 케이블 넣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잘 생각해보면 너무 이거 돈이 많이 들겠죠, 일단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냐면 광 케이블을 집에까지 안 가고 빌딩까지만 가자. 아파트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죠? 아파트까지만 가는 거야. 그리고 아파트 가가지고서부터는 그 안에서 다시 이제 쪼개주는 거야. 예, 여기 보면 이제 이거 예를 들어서 스플리트가 있고 여기는 이제 뭐 그죠? 아파트 여러 군데로 나눠 간다고 보면 돼. 예. 이거는 뭐 레미안 아파트, 여기는 뭐 힐스테이트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예, 벽산 아파트 이런 식으로 다 아파트 가는 거 분기시켜 주고요. 아파트 안에 끝단은 뭐라고요? ONT 아까 ONT가 있고 ONT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게 가는 거야. 이거 아까 얘기한 뭐죠? 이제 그 UTP 케이블을 다 이제 집집마다 가는 거지.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그 높은 이제 고속도 1기가 bps죠. 그죠? 이제 요 그림에 요거 이제 어디 갔죠? 요 그림 요 그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이번에 1기가 아니라 10기가야. 우리 아파트까지는 10기가가 오는 거예요. 예, 10기가로 들어와서 ONU에서 이제 뭐를 해줘요? ONU에서 이제 UTP 케이블을 이제 빼주는 거예요. UTP 케이블. UTP 케이블도 이제 속도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는데 또는 여기서 광 케이블을 뺄 수도 있어요. 예. 뭐 그렇지만 대개 경우는 대개 뭐 광 케이블을 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대개 경우는 이제 UTP 케이블은 다 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 가구가 나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여러 가구에서 나눠 쓰기 위해서는 여기 속도가 빨라야 돼. 여기 10기가. 그래서 10기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파트까지 10기가로 들어오고 그다음 집집마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5 to the building이에요. 빌딩. FTTH는 빌딩까지 5가 들어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5가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커브. 그리고 도로 있죠. ONU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 ONU가 어디 있냐면 거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죠. 이게 아까 이게 ONT가 여기 있었고 여기는 ONU라는 게 있어요. ONU라는 게 있어서 옵티컬 네트워크 유닛이라는 좀 다 장치가 다르죠. ONU는 어디까지면 길거리까지, 집 앞에까지. 도로까지만 오는 거예요. 도로까지 ONU가 온 다음에 여기다 NT라는 걸 달아가지고 네트워크 터미네이터예요. 요걸 달아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옵티컬 5가 어디까지 오면 C는 커브라는 뜻이에요. 커브, CURV. 예, 커브. 5 to the curve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5 to the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를 마지막에 여기를 뭘로 할 거냐 선을 ONU에서부터 NT까지 뭘로 연결할 거냐 트위스트 페어로 연결할 수도 있고 전화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저기 뭐죠 그 저 UTP 케이블로 연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이제 여기를 연결하는 건 또 다른 문제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광이 어디까지 왔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5 to 돔이 제일 좋은 거죠, 그죠? 예, 그렇지만 이제 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예, 시간과 돈이 좀 필요하지만, 그죠? 이 정도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전화국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예. 5 망을 이제 광 케이블을 깔아가지고 이제 계속 집 근처까지 다 가야 되는데 그죠? 이 네트워크를 이제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걸 이제 이 네트워크 우리가 폰이라고 얘기합니다. 패시브 옵티컬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이제 광통신망이에요. 그래도 여러 가지 기술이 있고요. 이폰, 디폰에서 여기 뭐 이런 건 여러분들 몰라도 되고요. 예전엔 저희가 이제 광통신 네트워크 이런 것도 강의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여기서는 제가 거기까지 들어갈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용어들만 좀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충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죠? 그 나중에 어디서 뭐 OLT 뭐 이게 막 OLT는 전화국사에 있는 거죠. 예. 광장치구나 하는 거 이렇게 뭔지만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ONT, 뭐 OLU, 뭐 ONU 이런 것들, 그죠? 예.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질문 있나요? 야,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죠? 예, 어려운 내용은 없고 그냥 쭉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이제 쭉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인터넷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제 끝단에 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본 거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제 무선망으로 넘어갑니다. 무선망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 중에서도 무선망 중에서 이동통신망을 한번 보자고요. 이동통신망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이동통신망은 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조금 전에 본 거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단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터넷을 연결할 때 뭐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 그죠? PC. PC가 어떻게 연결돼 있어요? 그냥 인터넷에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죠? 여러분들 벽에 집에 그죠? 집에 바로 그죠? 인터넷으로 물리게 할 수 있는 UTP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그죠? 케이블을 바로 꽂아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접속하는 경우가 있고 인터넷 접속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그죠? 와이파이를 연결하게 되면 와이파이 라우트가 있잖아요. 와이파이 AP라고 그러죠. AP가 또 그죠? 인터넷으로 이제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액세스 네트워크 연결돼 있고요. 그렇게 접속. 또 세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접속하잖아. 스마트폰은 도대체 그럼 어디에 접속하냐고요?
인터넷 접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와이파이로 붙어서 갑니까? 아, 예,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은 스마트폰은 컴퓨터예요. 예, 컴퓨터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와이파이에 접속하면 그냥 컴퓨터가 와이파이 붙은 거 똑같아요. 근데 이제 밖으로 나오면 와이파이가 없어. 와이파이가 없을 때는 스마트폰이 어디 붙어야 돼요? 이동통신망에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동통신망에 붙는 거는 자 여기 보시면요. 이동통신망을 구성하는 게 몇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는데요. 끝단에 UE라고 있어요. UE. UE는 User Equipment. 이게 용어입니다. 용어. User Equipment. 이게 뭐냐? 사용자가 갖고 다니는 장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User Equipment고요.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이게 스마트폰. 예. 이게 스마트폰이야. 말하자면 스마트폰 물론 스마트폰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장치들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 되겠죠. 예. 그래서 스마트폰이 끝단에 당연히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가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그리고 인터넷에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 카카오 서버가 있어. 카카오톡 서버가 있어. 넷플릭스 서버가 있어. 여기 서버가 있다고요.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어디 한 거 접속을 해야 되고 인터넷에 서버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면 일단 카카오톡에서 인터넷에 있는 카카오 서버에 가는 거야. 예, 서버에서 다 처리해가지고 그다음에 그죠? 예, 다시 또 전달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서버는 어디 있냐? 인터넷상에 있다고요. 그러면 양끝단은 됐어. 양끝단에 서버가 있고 있죠. 서버가 있고 내 단말기가 있고요. 그다음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WAN이라는 게 있고요. RAN 여기 있죠. WAN. 네, WAN은 모약자는 Radio Access Network 있고요. CN 코어 네트워크 두 개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WAN이라는 네트워크와 코어 네트워크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뭔가 통신을 하게 되면요. WAN과 코어 네트워크를 거쳐갑니다. 이게 바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망이에요. 여러분 돈 내잖아요. 가입비 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죠? 요금 내잖아요. 그죠? 요금 내는 게 바로 이 네트워크 사용료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자, 랜은 각각 이제 두 개 용어는 여러분들 기억해 줘야 되고요. 랜은 뭐 약자라고요?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이고요. 글자 그대로 라디오라는 건 무선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랜이 바로 무선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예요. 예, 그래서 예. 여기 보면 와이어리스 커넥션 되죠. 여기 보면 이 랜 안에는요.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랜 안에 뭐가 있냐면 기지국이 있어요. 기지국이 바로 여러분들 스마트폰하고 둘이서 통수신기야. 기지국이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이 통신을 하면 기지국이 그 신호를 받고 수신기야. 기지국이 쏜 신호를 기지국이 송신을 하면 여러분 단말기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랜 안에는 기지국이 있어서 서로 무선으로 와이어리스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 랜은 다시 코어 네트워크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코어 네트워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당연히 이제 이 랜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하고 연결시켜주는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데이터가 코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랜으로 받잖아 데이터를. 랜으로 데이터를 받으면 코어 네트워크를 거쳐서 인터넷으로 가고 또는 인터넷으로 온 데이터가 코어 네트워크를 거쳐서 랜을 거쳐서 여러분 단말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고받는 데이터들이. 그런데 이 코어 네트워크 역할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데이터.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데이터가 지나가는 이 코어 네트워크를 지나가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내고 뭘 하면 SKT나 KT나 LGO 플러스 통신 사업자들은 이 사람이 데이터를 보내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지 그죠? 요거 그러니까 그 뭐죠? 실제로 그 저 뭡니까? 데이터를 그죠? 얼마나 몇 바이트를 보냈는지 이런 것도 카운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돈을 요금을 내고 쓰는 사용자인지 아닌지도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얘가 지금 누구한테 보내려고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위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보내면 띡 하고 갈 것처럼 하죠. 내가 누구한테 보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서울에 있는지 부산에 있는지 제주도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 위치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데이터를 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코어 네트워크 상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과금 기능. 과금이라는 건 돈 받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
돈과 관련된 거. 이 사람이 돈을 낸 사람인지 아닌지, 한 달에 얼마짜리 요금제를 쓰고 있는 건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의 고객 정보 이런 것들도 다 서버들이 있거든요. 그 서버에 있는 정보들을 주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다 우리 합쳐서 컨트롤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컨트롤 정보. 제어 정보.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가 있는데 컨트롤 정보하고 유저 데이터가 있고요. 컨트롤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데이터가 유저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컨트롤 데이터는 사업자가 자기가 통신을 이제 그죠? 예, 통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들 그죠? 그게 컨트롤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이 코어 네트워크 상으로는 컨트롤 정보와 정보가 다 데이터들이 다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죠? 예. 이 구성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이 구성을 지금부터.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구성인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구성인데요. 네 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예, 하나 사용자 끝단, 그다음에 이쪽에 인터넷 끝단, 그죠? 예, 그다음에 중간에 사업자들이 뭐를 갖고 있어요? 랜과 그다음 코어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동통신은 지금부터 이제 1세대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5세대까지 흘러왔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제 지금도 여러분들 대부분 많이 LTE 쓰고 있죠. LTE 4세대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5세대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이 1세대에서 5세대까지 오면서 어, 이 구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지만은 안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구조가 바뀌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1세대부터 에볼루션 이 네트워크 형태가 구조가 이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1세대에서부터 4세대까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간략히 할게요. 다음에 또 뒤에 좀 상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1세대하고 여기 2세대, 3세대고요. 2G, 3G고 여기 4세대 LTE입니다. 또 5G는 5G 또 바뀌어요. 구조가. 아이고. 5G 구조가 또 바뀝니다. 근데 이제 제가 5G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1세대는 굉장히 심플해요. 왜 심플한지 아세요? 1세대는 이동통신망의 목적이 음성통신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죠? 음성통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서요. 음성통신은 목적이 뭐냐면 PSTN. 아까 PSTN 뭐라 그랬지? Public,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이라고 해서 전화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성 전화망. 그래서 여기 단말기가 있으면요. 여기 PST는 누가 있냐면 전화기가 있는 거예요. 전화기. 집전화. 집전화하고 핸드폰하고 연결하는 게 목적이었어. 그거 말고는 하는 게 없어. 그걸 하려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BTS라고 돼 있는 게 여러분들 BTS라는 용어 자주 나올 텐데 이 BTS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BTS가 아니에요. 예. 베이스 스테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BS라고 써야 되는데 베이스 스테이션이면 그죠? 예. 옛날에 이제 유럽에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베이스 트랜시버 트랜시버 스테이션 이렇게 불렀어요. 트랜시버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BTS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냥 베이스 스테이션 그렇게 부르면 돼요.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베이스 스테이션은 어디냐면 랜의 일부예요. 레이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의 끝단이 기지국이에요. 그래서 단말기는 기지국하고 연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쭉 연결을 하는 겁니다. 어디라면 스위치에 스위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서킷 스위치예요.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어 그러면 스위치끼리 연결을 해서 전화망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서킷 스위치는 뭐예요? 서로 선을 연결시켜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연결.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통신하고 있이 선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야 이렇게. 서킷 스위치로. 서킷 스위치 CS. 예. 여기는 서킷 스위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야 아주. 구조가 굉장히 심플해. 그러니까 전화망을 만들어 놓은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전화망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여러분 1세대와 2세대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1세대 이동통신하고 2세대 이동통신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는 사람? 가장 기본적인 질문 제가 했어요. 1세대와 2세대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 뭘까요? 누구 한번 답해 보세요.
우리 김유진 학생 1세대와 2세대 가장 큰 차이가 뭘까? 굉장히 큰 차이인데.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물어볼게. 1세대는 언제 나왔냐면요. 80년대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80년대부터 90년 초반까지 1세대 이동통신망을 썼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90년대부터 해서 우리 2세대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80년대 우리가 80년대와 90년대가 뭐가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 누구 답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입니다. 1세대는 아날로그 통신이고요. 2세는 디지털 통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통신 과목 듣고 있는 사람은 지난 학기 제 강의 들은 사람들은 아날로그 통신 배웠어요. 그리고 이번 학기 아마 또 디지털 통신 과목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 통신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통신 과목 저한테 들은 사람들은 이제 알겠지만 뭐 배웠습니까? AM, FM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뭐냐 1세대 이동통신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냐 FM 방식으로 통신했어요. 예. FM 라디오 쓰는 원리 똑같은 원리로 전화를 하면 FM 방식으로 그죠? 예. 통신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2세대부터는 디지털 통신으로 바뀝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예. 그 이후로는 쭉 디지털 통신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망 구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2세대를 넘으면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그러니까 자, 디지털로 바뀌는 순간에 이제 뭐가 가장 큰 이제 이슈가 되냐면 음성통신 그전에는 뭐냐면 전화하는 게 유일한 목적이었는데 2세대 가면서부터 이제 2세대, 3세대 오면서 가장 사람들이 이제 뭐냐 데이터를 보내기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싶은 이제 욕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또 동시에 인터넷이 막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핸드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생겼냐면요. 여기 보세요. 기지국의 기지국 여기. 자, 여기 아니 다시 죄송합니다. 기지국 여기 있죠. 기지국 여기 있고요. 기지국 있고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 근데 이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 정확하게 스위치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는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 여기 BSC라고 있죠. BS가 뭔지 보시나요? 베이스 스테이션 컨트롤러라고 있어요. 여기 BTS 설명 있네. BTS 베이스 스테이션 트랜시버. 네, 요거는 제가 이렇게 없어도 되겠다. 그죠? 이거 지워도 되겠다. 똑같은 게 두 번 나왔네. 예.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 이 컨트롤러가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뭐냐면요. 일로 오는 데이터가 오고 가는 일로 올라온다고 칠게요. 뭐 올라오는 거라고 치면 어떤 때는 인터넷으로 접속하기 위한 데이터가 가는 거고 인터넷으로 보내는 데이터가 오고 어떤 때는 음성 전화가 오는 거예요. 두 개 다르죠, 그죠? 그거를 분리시켜주는. 그래서 여기 뭐냐면 CSPS가 나오죠. 이게 뭐 나타낼까? CSPS가 뭘 나타낼까? 누가 한번 답해 보세요. CSPS 뭐가 다를까요? 뭐 약자일까? CSPS. 우리 이용구 학생. 아, 답했네. 우리 서인석 학생이 답했네. 서킷, 패킷. 서킷 스위칭, 패킷 스위칭. CS가 서킷 스위칭이고 PS가 패킷 스위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음성 전화면은 어디로 연결해야 돼요? 잠깐만요. 음성 전화면 어디로 연결해야 돼요? 서킷 스위칭으로 전화망으로 연결해요. 이게 이제 전화망이 이게 PSTN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얘가 PSTN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CS 서킷 스위칭으로 여기 교환기가 있어요. 교환기. 예, 모바일 스위칭 여기 보면 모바일 스위칭 센터라고 그래서 이동통신 교환국. 그러니까 SKT나 KT, 그러니까 SKT나 KT. 예, 그 옛날에는 KT가 이동통신 안 했어요. 그 옛날에는 요때는 누가 했냐면 KT 프리텔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KT가 갖고 있던 회사 중에서 프리텔이라는 회사에서 KT 프리텔을 이제 했는데 KT 프리텔이나 SKT가 자기네들이 전화 교환국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모바일 스위칭 센터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전화가 오면 자기네들 교환기를 통해 가지고 전화망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오면요, 데이터는 주로 인터넷으로 가는 거죠, 그죠? 인터넷으로 가면 패킷 스위칭이 필요하죠, 그죠? 패킷들을 전부 이제 이렇게 전달해갖고 여기 ISP가 아까 앞에서 인터넷 사업자죠, 그죠? 인터넷 사업자망을 거쳐서 인터넷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패킷을 처리하는 서버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노드들이
패킷을 보내면 패킷을 처리해가지고 어디로 보낼까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주는 역할을 두 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뭐 자연스러운 얘기죠, 그죠? 예. 근데 여기 2세대, 3세대는 우리 그렇게 했어요. 근데 4세대로 오면서 LTE로 오면서 확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요. 이게 없어져. 베이스 스테이션 컨트롤러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두 개 비교해 보세요. 아까 여기는 분명히 베이스 스테이션 컨트롤러가 있어가지고 그죠? 패킷 스위칭과 서킷 스위칭을 갈라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여. 이 전체가 그냥 하나의 얘는 뭐냐면 전부 PS망이야. 패킷 스위치망이에요. 그리고 무슨 프로토콜 뭘 쓰냐면 인터넷을 쓰는 프로토콜 똑같은 거 쓰기 때문에 인터넷망이야 그냥. 근데 이 인터넷망은 누가 깔아놓은 인터넷망이냐면 사업자들이 깔아놓은 인터넷망이 코어망을 얘기하는 게 제가 코어망. 아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액세스 네트워크이고 여기가요. 제가 색깔 빨갛게 돼 있는 거. 빨갛게 되는 게 액세스 네트워크이고 여기 나머지 부분들이 코어 네트워크 생각하면 돼요. 코어 네트워크 있어요. 코어 네트워크 여기 뭐냐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라우터예요, 라우터. 패킷이 오면 처리해서 내보내는 라우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는 뭐 우리가 게이트웨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S 게이트, P 게이트웨이 여기 보시면 서빙 게이트웨이,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라고. 게이트웨이가 별거 아니고요. 그냥 라우터랑 비슷해요. 패킷을 오면 패킷을 그냥 보고 까보고 어디로 보낼까 보내는 처리해서 보내는 게 게이트웨이거든요. 이게 라우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여기 MM이라는 건 서버거든요. 예, 서버인데 얘도 뭐냐면 사용자 위치가 어디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주고받는데 정보들을 처리하는 서버거든요. 이런 놈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어떻게 연결돼 있냐면은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는 거야. 물론 이 인터넷은 아무나 쓰는 네트워크가 자기네들이 쓰는 네트워크예요. 사업자들이 쓰는 네트워크예요. 예. 사업자들만 SKT면 SKT가 자기네들이 만드는 인터넷이고요. KT면 KT가 만드는 인터넷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자, 4세대로 LTE로 오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로 통합된 것 같지 않아요? 그전에는 두 개의 경로가 있어서 서킷 스위칭 네트워크 있었고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 두 개가 같이 공존했거든요. 그런데 4세대로 오면서 LTE로 오면서 하나로 합쳐버렸었어요. 하나밖에 네트워크가 없어요. 근데 그 네트워크가 전부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로 바뀌었다고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 LTE에서는 전화 통화 못 하나 그러면? LTE는 전화 못 하나? 이게 전화망이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서킷 스위칭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전화 못 하겠네? LTE 전화기로? 그럼 되잖아요. 그죠? 누가 답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전화가 돼요? LTE망으로? 그러니까 LTE 전화기로 전화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서킷 스위치를 없애버렸는데. 누가 다음 한번 해보세요. 아, 우리 김유진 학생. 아, 굉장히 좋은 답 줬어. 3G와 함께 썼다. 맞아요. 처음에 우리가 3G, 여러분 LTE 폰을 사잖아요. 그러면 3G는 없고 LTE만 있는 게 아니에요. LTE망을 한꺼번에 3G를 싹 걷어버리고 4G망을 한꺼번에 구축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3G망을 쓰면서 4G도 같이 쓰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러면 단말기는 3G에도 붙고 4G에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만일 예를 들어서 LTE망이 안 깔려져 있는 데가 있을 거거든요. 초창기에. 지금 마치 5G망이 지금 다 안 깔려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3G망 다 깔려 있거든요. 그럼 3G망에 붙으면 되잖아. 그죠? 3G망에 붙어가지고 음성전화 하면 되거든요. 3G망 음성전화가 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LTE망이 다 깔렸어요. 다 깔려가 3G 아예 이제 3G에 붙을 일이 없어. 막 어떤 데를 걷어내기 시작해 3G를. 필요 없어서.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무슨 용어가 나오냐면요. 자, 여기서 이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All IP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아직 이제 설명 다 안 했지만 이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건데 모든 걸 다 인터넷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거를 다 패킷 스위칭으로 처리하겠다. 예.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건 뭐냐면 음성과 데이터 모두. 음성조차도 옛날에는 음성은 서킷 스위칭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지? 그런데
음성도 인터넷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볼테라는 게 들어보신 적 있는지 뭐 볼테. 그게 뭐 약자인지 아세요? Voice over LTE. 음성을 LTE로 보낸다. 근데 LTE망은 전부 인터넷으로 패킷 스위칭밖에 못하는 네트워크이거든. 그런데 보이스도 그 위에다 보내겠다. 이거는 뭐하고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예요? 음성 통신하고 있잖아. 어디로? 인터넷으로. 서킷 스위칭 아니에요. 그렇지만 음성 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인터넷 위에서 음성을 보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그냥 모든 데이터, 음성이든 데이터든 비디오든 전부 다 심지어는 비디오까지도 그죠? 예, 전부 다 인터넷으로 보낸다. 패킷으로 보낸다. 예. 그래서 굉장히 구조가 간단해진가 그래서 그전에는 굉장히 복잡했는데 간단해졌죠. 그죠? 예. 또 5G는 요 철학을 그대로 가져가요. 5G도 가져가지만 또 5G는 또 다른 원하는 게 또 있어요.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뭘 쓰냐면 이 4G의 망구조는요. 난 하이라키크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는 하이라키크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계층이 있다는 건 뭐예요? 컨트롤러가 위에서 꽉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서킷, 패킷하고 나눠주잖아. 그죠? 그래서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4G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 계층을 다 깼어요. 난 하이라키컬한 아키텍처로 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컨트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그죠? 예, 모든 것이 전부 이제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로 별도 컨트롤러가 없이 그죠? 예, 모든 기능들이 그냥 여기 네트워크 하나의 네트워크에 다 분산돼 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네,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한 15분 남았네요. 네, 질문 없나요? 네, 이게 여러분들은 아마 맨날 수식으로 뭐 이렇게 보고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 있어가지고 제가 막 말로 막 이러고 넘어가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너무나 당연한 걸 말로 다 떼우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이게 너무 뭔가 막연해 보이죠.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수식도 좀 쓰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아 이게 뭐 1 더하기 1은 2구나 이렇게 아는데 제가 말로 다 때우니까 저 뭔가 조금 애매모호한 뭔가 잘 안 보여서 뭔가 좀 고민스러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전체 빅픽처 이걸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정말 통신 시스템을 깊이 있게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 분야에 따라서 반도체를 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일들을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게 되겠죠, 그죠? 예. 그렇지만은 다 이 모든 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기가 보고 싶은 만큼만 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자기가 알고 싶은 만큼만 보거든요. 예.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냐면 이걸 전체를 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빅픽처를 이제 먼저 보는 거죠. 예. 전체 그림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다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자세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들어가서 거기는 이게 전체를 보면서 그걸 보는 거랑 내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뭐 난 몰라. 나는 요거만 할래. 나는 1 더하기 1, 1 더하기 2, 1 더하기 3 이것만 할래 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진다. 이게 이제 어디서 나중에 특히 승부가 나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회사에 가거나 뭐 연구소를 가거나 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20대, 30대는 열심히 시키는 일만 해요. 열심히.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니저가 되고 나중에 이제 하이 랭크에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 갑니다. 이제 임원이 되고 회사 임원이 되고 나중에 회사에서 해야 될 일과 또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뭔가를 여러분들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위너예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가서 나중에 사장이 되고 싶다. 그죠? 삼성전자 사장이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 더하기 1, 1 더하기 1 더하기 3 이런 것만을 여러분들 쳐다보고 있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모든 과거서부터 모든 게 어떻게 흘러왔고, 그죠? 예, 왜 이렇게 흘러왔고, 그럼 뭐를 예측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잖아. 그죠? 예. 그리고 이걸 쳐다보면서
어떤 부분이 앞으로 그죠? 수요가 많이 생겨서 더 많이 개발을 하고 그죠? 더 많은 인력을 양성을 하고 인력을 투입을 하고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죠? 또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그죠? 예. 뭐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고 하려면 이런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고려대학 전자공학과 나온 모든 학생들이 나중에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뒤에는 진짜 각자 이제 자기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역할들을 저는 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각자 자기 맡은 위치에서 이런 큰 그림들을 보면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강의에 많이 이제 방점을 좀 두고 있어요. 예. 오케이. 예. 예, 여기 조금 더 자세히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방금 얘기한 거죠. 이건 얘기했기 때문에 금방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3G잖아요. 그죠? 3G는 서킷 스위칭과 패킷 스위칭 코어. 그러니까 코어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코어가. 보이스, 음성을 위한 코어와 데이터를 위한 코어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위한 코어는 서킷 스위칭을 쓰고 패킷을 그러니까 저기 데이터를 위한 코어는 패킷 스위칭을 쓰는 거예요. 두 개 코어가 이렇게 있었다. 그죠? 그런데 여기 4G예요. 예, 4G로 가면서 이게 합쳐졌다. 그죠? 하나를 합쳐졌다. 여기는 하이라키가 있었어요. 그죠? 여기는 하이라키 없이 하나의 그죠? 예. 그러니까 플랫한 아키텍처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안에 보면 이제 아까 뭐 이제 게이트웨이도 있고 뭐 MME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장치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장치들이 전부 다 패킷 스위치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4G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요 코어를 하나 묶은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묶은 거잖아요. 그죠? 뭘로 묶었다고 패킷 스위치로 묶었잖아요. 그죠? 이 코어를 우리가 뭐냐면 Evolved Packet Core라고 해요. EPC. Evolved Packet Core라고 해서 줄여서 EPC라고 합니다. 그래서 EPC라고 그러는 거는 LT, 4G LTE의 코어 네트워크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EPC, Evolved Core Packet, Packet Core, Evolved Packet Core, EPC. 그죠? 그래서 LTE망은 심플해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 단말기가 있죠. 단말, 스마트폰, 기지국. 그래서 LTE에서 기지국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노드비라고 불러요. 이노드비. 그냥 기지국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기지국이라고 그랬잖아요. BTS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근데 이름을 그냥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노드비라고. 예, 노드 B. 자, 이건 제가 볼 때 이렇게 붙인 거예요. B는 베이스 스테이션의 뜻이고요. 노드, 그죠? 베이스 스테이션 노드라는 뜻이고, E는 이발브, 진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3G에서 진화해가지고 만들어진, 그죠? 네, 새로운 세대의 기지국 노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노드 B라고 부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5G로 오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이 노드 B가 뭘로 바뀌냐면 지금 이름이 이 노드 G로 바뀝니다. 네. G로 B가 이제 G로 바뀝니다. 네. 뭐 몰라도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전부 뭐예요? 전부 뭘로 바뀝니까?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PDN. 여기 PDN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뭐 패킷, 그러니까 뭐 그냥 인터넷 데이터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네트워크. 그래서 요 EPC를 자세히 보면요. EPC를 자세히 보면 안에 MME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있죠, 그죠? 아까 서빙 게이트웨이, 패킷 게이트웨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빨간 줄 있죠, 그 빨간 줄. 요게 인터넷이에요. 이쪽 끝단이. 빨간 줄이 뭐냐면 여러분들 사용자 데이터, 여러분 데이터가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점선들 있죠, 점선. 여기 점선들 있죠. 이 점선들이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이 각 장치들 있잖아요. 이 장치들끼리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컨트롤 정보예요. 점점점이 컨트롤 정보를 나타내는 거. 그리고 저기 실선으로 빨간 실선으로 지나가는 게 유저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가 지나가는 거. 그래서 전부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컨트롤 정보와 사용자 정보가 다 한 개 네트워크로 패킷 스위치로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요, 제가 줄이 두 줄 있잖아요, 그죠? 실선, 빨간 실선과 점선 두 개가 있죠, 그죠? 두 개가 있는데 5G로 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요거 하나만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네. 5G 차이점을 여기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요.
요 서빙 게이트웨이라는 그죠? 서빙 게이트웨이. 예, 요 게이트웨이라는 장치가 있는데, 그죠? 예, 얘가 하는 일은 패킷 그냥 기주국하고 연결, 기주국에서 온 패킷을 까서 보는 거예요. 보고 얘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PDN 게이트웨이라는 데다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빨간 선으로 연결돼 있지만 점선이 연결돼 있죠. 이렇게 점선이. 그러니까 얘는 서빙 게이트웨이는 MME하고도 연결돼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패킷 여기 뭐죠? PDN 게이트웨이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요.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야 돼. 컨트롤 정보를 주고받아야 돼. 파란색 점선 보세요. 파란색 점선. 제가 얘기하는 게 서빙 게이트웨이는 파란색 점선도 지나가고 빨간색 실선도 지나간다. 그러니까는 이 장비는 서빙 게이트웨이라는 장비는요. 서빙 게이트웨이라는 장비는 컨트롤 정보도 처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용자 정보도 처리해야 된다. 예. 근데 5G로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걸 두 개를 분리를 합니다. 분리한다는 말은 뭐냐면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사용자 데이터만 처리하고 컨트롤 정보를 처리하려면 컨트롤 정보만 내고 완전 분리를 시킵니다. 세퍼레이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유저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을 표현하거든요. 평면이 있으면 평면을 둘을 짜게 해요. 이걸 한 개 평면이라는데 이게 한 개 평면인데 이 평면을 두 개로 짜게 합니다. 어떻게 짜게 하냐면 사용자 데이터만 흘러가는 플레인과 컨트롤 정보가 흘러가는 플레인을 세퍼레이션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Y하고 물어봤는데 이걸 왜 분리를 하려고 하느냐 5G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건 지금은 얘기 안 할게요. 네. 자, 이 그림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페이지 넘겼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뭐냐면 이제 1세대에서 5세대, 1세대, 4세대, 그다음에 5세대까지 쭉 진화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화를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건 뭘 얘기했냐면요. 망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지금 얘기한 거죠. 그죠? 망 구조를 얘기를 했는데 또 우리가 여러분들 얘기가 보죠. 여러분들 LT 3G하고 LTE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3G 써봤나? 3G 써봤겠죠? 3G 폰 아이폰 처음 나올 때 3G였어요. 3G에서 아이폰 쓰다가 바로 이제 LTE가 나와서 LTE에서 여러분들 아이폰 쓰고 그랬을 텐데요. 스마트폰 처음 나온 게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는 3G 썼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LTE로 이제 쓰고. 예. 근데 3G에서 4G, 4G에서 5G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 뭐가 달라요? 속도가 다르잖아요. LTE 빠르다고 그러자 얘기하잖아. 3G에서 LTE로 사실 엄청 빨라졌거든요. 여러분들 3G에서 LTE 써봤나? 아니 3G에서 스마트폰 써봤나? 인터넷 접속 잘 안 돼. 버벅거려요. 예, 굉장히 느려요. 예, 근데 LTE로 딱 바뀌니까 이제 뭐 그냥 유선에서 그냥 컴퓨터에서 인터넷 쓰는 거랑 거의 유사한 속도로 그냥 스마트폰이 컴퓨터가 된 거야. 진짜 컴퓨터가 된 거야. 맞죠? 예.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빨라졌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2세대부터 지금까지 5세대까지 속도 빨라진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볼게요. 그림.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세로 축은 속도의 속도. 제가 여기 피크 레이시라는 표현을 써요. 피크. 피크라는 의미는 뭐냐면 최대 속도예요. 가장 최대로 보낼 수 있는 속도. 예. 그다음에 가로축은 이제 2세대부터 5세대까지 제가 이제 2세대부터 5세대까지 쭉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보고자 하는 건 요 빨간색 그래프라고. 네. 요 빨간색 그래프 점선 그래프죠. 점선 그래프를 보면요. 자, LTE 보면요. LTE가 속도가 얼마예요? LTE 전송 속도.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LTE 전송 속도 얼마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속도. 그냥 여러분들이 뭐 그냥 광고 이런 데서 듣고 뭐 대충 속도 얼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속도가 있지 않아요? 대충 경험적으로 아는 속도 얼마예요? 아니면 광고에서 LTE는 빠르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빠르다고 얘기해요? 속도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니 여러분들이 여러분 돈 내고 쓰는 사람이 자기가 쓰는 서비스가 속도가 얼마인지도 몰라? 안 되잖아 그러면.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속도. 아니면 내가 여러분 측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측정해 본 사람 있나? 여러분들 데이터 보내면서 내가 지금 속도 얼마나 하는지 측정해 본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 접속해서 속도 측정할 수 있어요. 딜레이도 측정할 수 있고요. 핑도 쳐가지고 할 수 있고 속도를 측정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접속하면은 여러분들 폰에서 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해본 사람 있나? 속도 몰라요. 전자공학과 학생인데 자기가 쓰고 있는 폰의 속도가 얼마인지도 관심이 없나? 잠깐만. 잠깐만요. 화면이 없어요. 그러네. 잠깐만요. 네, 어차피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숙제 하나 내줘야 되겠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여러분들 폰들 LTE를 가정할게요. LTE 속도가 얼마인지 여러분 알아갖고 오세요. 오케이?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속도 얘기 좀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잠깐 프리뷰를 좀 하면 잠깐만요. 이게 제가 예. 제가 속도 다음 시간에 좀 보고 오시고요. 속도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여러분 좀 보고 오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넘어가고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뭐로 할 거냐면 여기 얘기를 할 겁니다. 어, 우리가 이제 통신 네트워크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기본 모델이 있어, 참조 모델이 있어요. 그 참조 모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참조하는 건 뭐냐, OSI 7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층이 있어요. 1계층부터 1부터 7계층까지 이렇게 쭉 7개 계층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통신을 하려면 통신을 한다는 얘기는 신호를 정보를 보내고 받고 하는 게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를 보내고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모든 장치들은요. 이 7개 레이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구현을 해야 돼요.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간에.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뭔지 얘네들이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7개 계층들이 있냐. 할 일들을 하나로 통째로 묶으면 되는데 이렇게 계층을 나눠놨느냐 이런 생각도 들 거고요. 그래서 7개 계층 각 계층마다 해야 할 일들을 다 쪼개놓은 거예요. 각각 역할들을. 그죠? 예. 그래서 이 7개 레이어들이 각각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이제 다음 시간에 목표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미리 좀 공부를 좀 하세요. 예. 뒤져보면 책도 뒤져보고 인터넷 뒤져보면요. OSI 7 레이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뭔지 좀 공부를 하고 오면은 제가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질문 없습니까? 강의 여기서 끝내도 될까요? 네,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자, 수업 끝나고 제가 오피스 아워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문 있는 사람은 계속 남아서 질문하셔도 좋아요. 네,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거 안 했네요. 오피스 아워 링크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제가 못 만든 건 따로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오피스 아워 올 사람들은 그 링크 타고 들어오면 돼요. 일단 저는 나갑니다.